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는 그 위원회를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을 비롯한 그 야권 의원들, 그리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전국 장애인연합회, 그리고 군인권센터, 이분들이 그 사실상 인권위원회를 점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그 인해 장막을 쳐서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국가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말이죠. 외국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진짜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중심이 되어서 지금 쿠데타를 진짜 지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 상태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봤을 때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이죠. 근본에 그 지금 체포영장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국가기관끼리 그 충돌도 예견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뭐 이제 오늘 벌써 15일이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에는 새벽에 이제 공수처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공수처가 말이죠. 그게 그 군 병력이 체포에 협조하기로 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협조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 발표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우선은 말이죠.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대통령이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 내용 중에서 내란죄 혐의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도 말이죠. 내란죄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럼 그 철회가 됐으면은 한덕수 총리 그 탄핵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직에 복귀를 해야만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권면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뭐 또 여러 가지 심리를 제대로 좀 하면서 하도록 그런 절차적인 문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심의를 해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기관에서 회의하는 것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뭐 개혁신당, 조국신당 이 국회의원 몇몇, 그리고 거기에 또 어느 국회의원은 보니까 말이죠. 아버지 뻘 되는 그 안창호 위원장한테 당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험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난장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그 자리에 보수 우파는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보수파는 몰랐어도 못 갔을 수도 있고요. 그 전국 공무원 노조 연합회에서 이렇게 소스를 줬는지 몰라도 아예 팻말도 준비를 하고 당일날 알았으면은 말이죠. 당일날 그 팻말을 준비 못할 거예요. 팻말도 준비하고 말이죠. 제가 그 인권위원들이 들어가는 거 김용년 인권위원인가요? 김용원인가? 이 인권위원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자들이 말이죠.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막 두려움까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 나라가 말이죠.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는지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뭐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입니다.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정신 차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기속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이거 아버지 빨 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이가 말이죠,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그 현장들이 다 카메라에 남아있어요. 나쁜 내가 자식. 당신한테 죄송하다고. 자, 이렇게 이제 나쁜 자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거는 당신은 나쁜 자식이야. 자격이 없는 자식이야. 자식 내가 내란 속에 옹호하는 인권위원 사퇴하라. 자, 인권위원들 회의를 못하도록 말이죠, 점거를 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옹호하는 인권위원 사퇴하라. 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는 말이죠, 이제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몇몇이서 인권위원장하고 이제 면담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여기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들 왜 이런 자리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저는 손현보 목사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말이죠, 총력해서 투쟁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거기서 합류를 하면 됩니다. 힘을 합쳐서 하면 됩니다. 전도서 4장 13절인가요? 세 겹줄 나오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말이죠, 여의도에서 별도로 집회하고, 아니 사실은 여기 인권위원회 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 세이브 코리아 무슨 한국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한다고 구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결의가 되면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권면한 건 말이죠, 상당히 이 사람들 민주당에게 곤란하니까 이렇게 막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들이 수모를 받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완전히 여기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전에 봤던 국민을 장면이죠. 향해서 총구를 대고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위원들이 면담을 하는데 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대고 총을 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자, 여러분, 국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들여내고 총을 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국회 바깥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도끼로 눈을 찍어서 끌고 나오라고 했던 자, 이거는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어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반 경호처 직원들 자, 이렇게 보시고 말이죠. 또 여기 인질로 보면, 삼아서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을 향해서 자, 경호원들을 인질로 잡아서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을 향해서 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 시간 관계상 쭉 이제 면담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말이죠. 정말 너무 인권위하고 안 맞는 분이라는 거 좀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당일날 했습니다.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지금 회의에 들어가는 인권위원들을 막아서는 장면인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복도에 막아서 말이죠, 인권위원들을 아주 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극좌고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애국운동이나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극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극우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동아중앙일보에서 말이죠, 극우보수라고 그러는데,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폭력이 일어났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집회하고 지저분한 자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말이죠 평화롭게 시위를 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완전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극좌 이렇게 말이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받아서 이런 거 보이죠? 지금 여자분은 열심히 어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회의를 못하도록 돌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지 말고 있어도 되니까. 중앙에서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좀 억지 그만합시다. 억지는 당신입니다. 이제 탄핵하지 말자고 했어요. 내 정법 절차에 따라서 하자고 했어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여자분 소리 지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시민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까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잔인한 일을 하고서는 어떻게 인권위원회 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상징적인 절차도 못하나요? 다른 위원들을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님들하고 저희 동신당 운영위원들이 지금 나가신다니까 귀 좀 비켜드릴게요. 그럼 괜찮죠? 어디를 나가요? 가셔야 돼요. 방금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소리를 하세요? 민주의원이 또 시비를 걸죠? 근데 왜 나는 비켜? 이거 완전히 말이죠. 이 시위꾼들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연합을 해서 인권위원들을 완전히 유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인권위원들의 인권을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인권을 유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체포를 막아야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켜줘야 돼. 그왜 나한테 그래요? 방금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위원이고요. 반말 있어. 당신 막으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안건 올려서 그 막으러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려서 막으러 왔다. 그러죠? 그러면은 말이죠.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릴 때에 우리도 대국본도 말이죠. 가서 국민혁명을 하자고요. 당신들은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러 왔다. 우리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얘기, 좋은 얘기를 했네요.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려서 우리가 막으러 왔다. 고민정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혁명도 말이죠. 국회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릴 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당신하고는 그런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나오세요. 웃겨 죽겠어. 여기로 나오세요. 아니 뭘 자꾸 같이 이슈 보자고. 그냥 바로 왔어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행동의 자유를 왜 김용원 위원께서 상당히 항의하는 모습이죠. 얘기하세요. 왜 우리한테 그래? 막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비키세요. 일단 나도 좀 막았어. 자, 여기 막는데요. 국회의원이 움직이는 걸 막고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난장판이 되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을 좀 젊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죠. 근대화를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인권이 좀 제약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좀 핍박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민주화, 근대화 세력들을 말이죠. 완전히 폄훼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말이죠.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의 정교조를 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했는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라운드 C 유튜버 그 방송과 대국본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그 혁명의장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즉 계몽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지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홍보전을 계속해야 되고요. 지금도 이제 아까 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한국교회가 조직력이 제일 좋잖아요. 일반 좌파들은 어떤 시민단체가 많은데 우리 우파들은 말이죠. 교회 조직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민주화 운동, 애국 애족의 대한민국 애국 운동이라고 그러면 대명사로 불리우는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대국본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국본을 중심으로 일단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말이죠. 좌파들이 이런 인권위원회 와서 이렇게 막 흔들고 말이죠. 이렇게 점거하고 이렇게 혼란을 유도하고 말이죠. 회의도 못하도록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에 우리들도 나아가서 인권위원들이 제대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예의대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대로 두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눈이 보이시죠? 지금 말이죠. 카톡 검열도 하겠다. 비판하는 사람은 잡아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중국의 문화혁명입니까? 이제 홍위병들이 나타날 겁니다. 막 신고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홍위병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체제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띠 졸라매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서 우리 통일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국민들이여 일어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국민혁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정의가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안건 올라갈 때에 우리도 국민혁명을 통해서 안건을 상정 못하도록, 결의를 못하도록 막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국민정의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새벽 2시 30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한남동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계시는 분들, 젊은이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은 거의 구심점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우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침묵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 간첩들, 종북주사파의 실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